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일구는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죠. 차쌤이 총 떼면 총 쏘는 총수담아 정총총. 오늘 첫 시간입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총총 어떠세요? 이게 말씀에 성조가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사성, 삼성 이렇게 내려오고. 아니 오늘 이번 주부터 이 모두의 채용 톡톡 코너들이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 수요일은 네. 이 차쌤이 총 떼면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이에요. 이거 네. 무슨 일인가요? 이게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자고 해서 예. 그냥 아이디어를 드린 게 단데 네. 그냥 제목이 이렇게 대본에 이렇게 떡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저도 지금 여러분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찰떡이에요, 찰떡. 아 그래요? 네. 차쌤이 총 그쵸. 떼면 총수 없는 총수담아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코너 제가 제목을 봤을 땐 해주셨는지. 저희 PD님이나 저희들의 의견보다는 저희 작가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최 작가님 힘내시고요. 네. 차 작가입니다. 저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코너 제목만 봐도 총수들의 비와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취준생들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밀착 있게 심도 있게 알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 그런 의도인가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네. 정말로 제가 그 기업인분들의 말씀이나 멘트가 좋았던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것이지 여기 지금 MC 한님의 말씀처럼 뭐 성공 스토리를 통해 기업에 대해 빠삭하게 알아보고 할 뭐 그런 계지는 아니었는데 PD님의 한숨이 들리네요. 어떻게 오늘 첫 코너가 진행될지는 한번 두고 보시고 내용을 듣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정말 이렇게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좀 외우고 있으면 면접장 가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또 외우면 요즘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올드스쿨하고 네. 외운 거 말고 다른 거 없냐고 하면 또 이제 국간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 기업의 배경과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런 CEO 분들이나 회장님이나 창업주들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새롭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준비된 코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총총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인 만큼 첫 번째 인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총수는 누구실까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코너 진행할 때도 뭘 엄청 열심히 쓰고 계신데 지금 거의 깜지 수준으로 빽빽하게 써 있어요. 아니요.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길래? 누군가요?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님으로 준비를 했다고는 했는데 이게 뭐 방송과는 무관한 메모들입니다.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편하게 어떤 내용들을 편하게 뭐 하여튼 이야기 나오면 하나씩 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역시 총총총 첫 시간답게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창업주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님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떤 인물인지 기본적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이병철 회장님은 1910년에 경북 의령 출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대학은 이제 와세다 대학교를 마치셨고요. 나중에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도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8년 일제시대 때 대구에서 삼성 상회를 설립하시고 1942년에 이제 조선 양조를 인수하면서 일제시대의 민족자본을 토대로 하는 사업가로서 명명을 날리셨습니다. 해방 이후의 성과들을 보면 6.25 동란 가운데 삼성물산이 설립되었고 53년도 8월에는 CJ그룹의 모태인 제일제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4년에는 제일모직 그리고 69년과 74년에는 삼성전자랑 삼성물산이 설립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그룹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우리 세대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여러분 세대는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을 떠올리기 쉬울 텐데 대부분 이제 산업의 어떤 태동기부터 오랜 세월을 영위해 오시고 이어오셨던 분은 바로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사업 보국이라는 기치를 깔려져 있는데요. 이 사업 보국이라고 한다는 건 기업의 어떤 존립 여부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익을 많이 취득한다 하더라도 결국 기업이 존립하는 것의 전후는 국가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실제로 1976년 11월 달에 나의 경영론이라는 정경련의 회고에 따르면 나는 기업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왔다. 내 갈 길이 사업 보국에 있다는 신념에는 지금도 흔들림이 없고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기업이 존립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이 대표적인 어떤
회장님의 메시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너가 좀 이렇게 네. 따뜻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건 좋긴 한데 네. 제가 말을 많이 내뱉고 있다는 건 PD님과 작가님이 한번 유념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 제가 당시에 의도했던 것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네.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어떤 부분이 흥미로우셨는지. 정말 네. 인재에 대해서 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구나라고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삼성그룹 할 때 삼성의 뜻 혹시 아세요? 왜 이게 삼성으로 정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계 별일까요? 맞아요. 예, 그럼 세계 별이 뭘 의미할까요? 이게 숫자 3이라는 게 우리 민족이 고대 선조들은 되게 좋아하는 숫자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이 다양하다, 많다를 의미하는 것에서 3이고요. 성은 밝게 빛난다라는 뜻으로서 가장 많고 다양하게 사업의 성과를 낸다라는 뜻으로 회사의 이름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런 의미인지 처음 알았어요. 네, 그거 아까 적은 거였어요. 세계 별이 요새는 이 세계의 의미가 좀 약간 좀 달라지긴 그냥 그쵸. 원래 의미대로 가긴 하지만 예전에는 막 석삼자, 이왕 뭐 세 번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되게 좀 그 올드한 걸 많이 아시네요. 예. 또래에 가깝고 많이 아시네요.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라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네, 이어서 키워드를 통해서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가깝게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핫 키워드 첫 번째, 우리나라 채용 문화의 아버지라는 키워드를 선정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채용의 아버지?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음악의 아버지도 있고 뭐 예능의 아버지도 있듯이 이 채용 문화에도 아버지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이 인물을 조사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러면은 Father of Recruiting이에요? 글쎄요. 제가 인도에서 영어를 좀 배우고 와서 그 문법은 제가 이해는 못하겠고요. 어쨌든 뭐 맞는 느낌이겠죠. 이게 인재 채용이라는 건 기업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텐데 실제로 57년도에 국내 최초로 공채 문화를 도입했던 게 바로 이 삼성그룹입니다. 호암 이병철 회장의 어떤 그 사업의 핵심 가치,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재 제일이라는 걸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인재 제일이라면 기본적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혹은 그런 씨앗이 될 만한 인재를 조기에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의 역량을 기업이 제공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가는 인재 양성에 온 정성을 쏟고 기업가의 기대와 정성이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전달이 되면 기업은 무한하게 발전하게 된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서 아니 대체 뭘 강조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겠지만 기업이 예전만 하더라도요. 그냥 뭐 대략적인 학교의 출신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출신인 것들 이런 되게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사람을 채용했던 시절이 그 옛날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채용에 있어서 나름의 기준과 프로세스를 갖고 채용을 갖추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1957년에 공채를 시작한 이래로 고 이병철 회장님이 작고하실 때까지 매번 직접 면접에 참여하셨다는 사실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그룹의 회장 그 비서실 출신의 가재산협회 회장님, 글쓰기 코칭 협회 회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분께서 현대그룹이나 대우그룹과 같은 곳에 입사 면접을 가는 것보다 삼성그룹에 입사 면접을 가면 나름의 체계가 있고 어떤 질문의 어떤 루틴이 있고 너무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한 분 한 분 집중하면서 면접을 보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서 삼성물산에 입사를 했었다라는 인터뷰가 실린 바 있습니다. 이런 한 뭐 특정인의 인터뷰를 통해 무용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일찍이 체계를 갖추어 놓고 프로세스화하면서 업무를 이어가는 것이 범삼성가 계열의 사업의 특징입니다. 이 내부 인재 채용에서도 이런 프로세스 기반의 업무 처리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도 같이 좀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인재 제일의 가치가 실제로 채용이 현재까지 이어지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기업군 혹은 작은 스타트업 군들까지 기본적으로 서류를 접수를 하고 직접 대면이나 비대면에 인터뷰를 하여 채용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는 북미권이나 유럽권의 오픈런을 진행하는 상시 채용과는 확실히 대조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요. 많은 인재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뽑아야만 했던 우리나라의 발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채용 문화가 곤고히 다져져 오고 있다는 점은 채용 문화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이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거의 지금 국내 기업들의 채용 문화를 일구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 채용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 인적성 검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역시 삼성그룹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적성 검사도 이병철 회장의 어떤 큰 뜻이 있어서 생긴 걸까요? 사실 인적성 검사의 오늘날의 모습이 갖춰진 건 네. 1990년대 중반, 한 95년, 6년께 이제 삼성그룹의 사트를 필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병철 회장님의 타계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업과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병철 회장님께서 직접 몸소 추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인재제일의 가치를 후대에 이어온 덕분에 되게 다양한 평가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사실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성과 인성을 단 한 번의 테스트로 판단하는 건 사실 여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네. 단순한 영어 테스트라든지 그냥 시사상식, 역사 등의 일들만으로는 인재가 우리 회사에 다닐만 하다 안 하다라는 걸 판단하기가 곤란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그 이전의 채용의 문화들과 비추어 본다면 이 인적성 검사는 국적, 학력, 성별, 나이, 연고의 제한을 폐지한 열린 공채로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 인재제일의 가치를 좀 계승받아서 채용화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오프라인으로 볼 때는 20만 명 가까이 이게 채용을 해서 뉴스에서는 이제 삼성고시라고 불렸던 적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메이저 5대 그룹 중에 그룹사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남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000명 단위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계열사들의 채용들이 있다 보면 대개 이제 서류 점사를 한 10에서 15배수 정도 뽑을 인원의 그 정도의 모수를 뽑고 그 안에서 이제 면접 전형까지는 또 몇 배수를 걸고 하는 이런 필터링 과정들을 감안하면 20만 명의 수치가 절대 안 나올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는 것,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 같으면 수십몇 명이 보던 걸 한 2, 3만 명 수준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팁 하나는 결국 비대면으로 인적성 검사를 보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모여야만 서버가 터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서류에서 인적성 검사로 넘어올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필터링에 떨어지고 붙고 하는 그 과정이 예전보다 좀 더 진입 장벽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학점 관리라든지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의 직무 적합도 등도 잘 따져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 참고로도 말씀드립니다. 오, 이렇게 정말 아주 예전부터 인재 채용에 열을 올린 이병철 회장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이런 채용 제도가 사트까지 해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채용 제도를 이렇게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뿐만 아니라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들, 이를테면 93년도에는 최초로 대졸 여성 공채를 신설했다. 이런 소식들도 역사에 남아 있는 한 페이지들을 본다면 채용을 좀 더 열린 공채로 획기적으로 진행을 해왔다는 것. 많은 분들이 삼성그룹 하면 뭔가 스펙을 봐야 될 것 같고 학벌을 많이 보는 것 같다라고 보지만 막상 그런 것들을 보는 기업들은 예전엔 다른 대기업들이 더 훨씬 많았거든요. 오히려 좀 열린 공채로서 만인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점, 그 점을 좀 높이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핫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 키워드를 선정해 주신 걸 보니까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이건 뭘까요? 이병철 회장의 추어탕을 좋아하신 건지 미꾸라지를 CEO를 표현하는 키워드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연관시켜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떤 거예요? 글쎄요, 추어탕 하니까 저도 추어탕 좋아하거든요. 추어탕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미꾸라지를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거나 사업과 관련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던 일화가 있기 때문에 미꾸라지 인재요? 예, 미꾸라지를 통해 알아보는 인재론에 대해서 일화가 유명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께서 고향인 경북 의령에서 농사를 지으실 때 논 한 마가지, 그러니까 200평의 농사를 지으면 쌀이 2가마리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한쪽에 쌀을 정상적으로 벼농사를 심고 한쪽에는 미꾸라지를 풀어가지고 이제 양식을 하셨겠죠. 근데 가을이 되고 추수기가 지나니까 이 미꾸라지가 수천 마리로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전한 미꾸라지들을 팔아서
쌀로 바꿨더니 쌀이 오히려 몇 가마니가 더 나오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그 다음 연도에는 똑같이 변호사를 심는데 이번에는 미꾸라지도 심고 미꾸라지랑 메기를 같이 풀었던 논도 같이 또 풀었더니 오히려 메기랑 같이 풀었던 미꾸라지가 더 개수가 늘어나고 건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대체 이 얘기를 왜 지금 이 코너에서 하는 거냐 싶으시겠지만 네. 결국 메기와 같이 미꾸라지랑 상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 요소들,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요소들과 함께 있을수록 오히려 미꾸라지가 더 강하게 살아남으려고 생존과 번식을 했다는 점은 결국 그래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위험이라든지 좀 악조건이 있더라도 강하게 살아남고 견디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기 때문에 CEO와 미꾸라지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대본을 준비하신 작가님의 마음도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뭔가 옛날 이야기하는 시골집에 예. 외삼촌 같은 느낌으로. 정말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글쎄요. 전 표정이 착하셔서 이제 티가 더 나시는데 살짝 지루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닙니다. 괜찮았어요? 아니 미꾸라지를 처음에는 미꾸라지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 미꾸라지를 어떻게 키워봐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사업을 일고 나갈 때 정말 애견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일고 나갈 때 어떤 그 사소한 요소들이 이렇게 좀 매기 같은 요소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 이론을 갖고 요 에피소드를 갖고 다양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결국 그 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들을 막 이렇게 강하게 트레이닝을 해도 된다라는 합리화의 논리가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극히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기보단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인재의 조건이다라는 것으로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내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뭔가 어려움과 부침이 있을 때에도 그냥 그 부침에 안주하거나 좀 한탄하기보다는 더 나은 쪽으로 자기 개발을 이어가자는 그런 뜻으로서 해석이 될 수 있는 CEO의 따끈한 에피소드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끈따끈했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좀 따끈따끈한 게 필요했는데 좋습니다. 이어서 이 차쓰미 총 떼면 총 쏘면 총 쏴봐 충총총 벌써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갓생. 갓생 신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갓과 날생자 한자 이 두 개의 합성어인데 MZ세대에서 이 갓생이 한동안 유행을 했던 뜻이 단어예요. 그렇죠. 네, 갓생이 왜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생산적이고 루틴 있게 사는 삶 이거에 대한 니즈를 MZ 분들께서 많이 좀 갈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고 이병철 회장님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에피소드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호암자전, 이병철 회장님의 호가 호암이신데 그의 자서전인 호암자전에 따르면 그의 일주일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상 시간은 아침 6시 전후로 같은 시간에 꼭 일어나야 되고요. 일어나시는 대로 바로 목욕을 하고 정신을 가다 놓고 목욕을 하신답니다. 즉시 목욕이 끝나면 자리에 앉으셨고 오늘 해야 할 일을 10개에서 15가지 정도를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메모했던 것과 대조해서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거나 놓치고 있던 부분들 추가로 더 챙겨야 될 일들은 없는지 메모하는 습관 속에서 내가 빈틈없는 업무 처리, 사업 진행 등을 체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크를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일을 할 준비를 하시고 출근을 하셨다고 하고요. 태평로에 위치해 있던 삼성그룹 사무실로 매일 아침 9시 5분 전에 꼭 도착을 하셔야만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메모라는 키워드와 조율, 관리라는 키워드가 단박에 느껴지는 그의 하루였습니다. 태평로로 가면 저쪽 중구에 있는 거기 맞죠? 거기로 이제 이렇게 그 출근 루틴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거의 지금 브이로그 한 편을 툭탁 보는 그런 느낌인데 출근 전에 어떻게 메모도 맨날 그렇게 하시고 항상 똑같은 루틴을 살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매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 상황인 거죠. 자서전이니까 어떻게 좀 MSG 좀 치지 않았을까요? MSG를 칠 수도 있겠죠. 근데 MSG라고 하기에는 수십 년간 이렇게 지내오셨다라는 것들의 기록의 연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뭐 약간의 좀 조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이 시간 관리를 내가 이렇게 잘했다는 것 외에도 뭐 여유가 있으실 때 뭐 서예를 하셨다라든지 골프를 주기적으로 즐기시는 등 시간 관리의 어떤 대명사로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갓생을 사는 그리고 갓생을 희망하는 현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께 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입사원이 되시고 선배분들에게 업무상의 조언을 드릴 때 메모하라는 습관을 얘기해 주시는 선배분들이 나중에 입사하시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생각해 본다면 메모하는 습관,
이게 결국 시간 관리와 나의 자기 관리로 연장될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네. 성공한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확실히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MC 한도 메모 자주 하시잖아요. 오, 네, 저도 많이 하는 편인데 좋습니다. 선생님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까 막 깜지로 이렇게 쓰신 거 보면은.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수첩을 사러 끝나고 교보문고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잖아요. 네,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병철 회장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와 키워드들이 있었을 텐데 마지막 키워드로 갓생 그리고 메모에 대해서 일화를 남겨주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선 내가 기회를 직접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이루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나의 역할, 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에 입각한 의사결정 그리고 합리적인 자기 스케줄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좀 이렇게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개인기에 기댈 수도 있는 그런 좀 애매모호한 식으로 자기 활동을 이어가는 혹은 자기 스케줄링을 이어가는 구직자분들 되지 않고 좀 이렇게 루틴 있게 좀 이렇게 정도를 걸으면서 좀 적극적으로 자기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는 구직 활동이 이어진다면 성공적인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찻쌤이 총대면 총쏘는 총수다만 총총총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